4개의 왕관을 다 갖고 있어야 돼. 조정 대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4개를 다 들고 있는 4개의 왕관을 다 들고 있는 여기가 뭐다? 진짜 왕이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0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특구쇼 부동산별 매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하면서 좀 무안했어요.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대책 발표를 하고 며칠 지났는데 오늘은 한발 늦게 소식을 전하는 별별스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대책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어. 좀 달라진 건 있어요. 뭐가요? 요새는 기자들이 절 찾지 않아. 그래서 전화 이런 건 안 받았는데 또 이게 이제 규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니까 내용들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찾아보고 확인하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대책 다음날, 다다음날도 바빴고 별로 근데 그런 거에 관심들은 없더라고. 재개발, 재건축 이 어려운 깊은 얘기는 별로 관심 없고 어떻게 될 것 같냐. 대부분 사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초점들이 맞춰져 있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저는 뭐 제 할 일 한 거죠. 하고. 저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다음엔 우리 차례다. 벌써 여기들 나오시더라고. 매물 없는데 어떡하냐? 이제 바람이 갈 걸 기대하고 계신 거야? 아니면 규제가 들어올 걸 기대? 걱정하고 계신 거야? 바람이 불어야 규제가 들어오니까. 제발 좀 바람 좀 불어달라 이거야. 이미 많이 분대요. 이미?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서울 투자자들이 와서 사달라, 뭘 찾아달라 얘기를 하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거 이빨도 안 먹힌다고. 주로 어느 지역이 그렇게? 경남 쪽?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경남 쪽. 경남은 요번에 하나도 안 묶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신의 가호를 받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토부 신의 가호를 받으셔서. 뭐 국토부 신의 가호를 받은 데가 뭐 여기뿐인가? 투산이 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규제가 풀린 투산. 풀린 거 아니야. 아무튼 일산은 요번에 다시 지정됐는데 부산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경상도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신의 가호를 받은 경상도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날 발표하는 날 창원에 있었거든요. 사실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시긴 다 오셨는데 전화하느라고 다들 수업 중에 막 들락날락 정신 쓰시더라고요. 귀찮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규제에서 피해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 해지 사건. 매도자들이 트는구나. 물려달라. 우리 동네 물 들어올 건데 물려달라. 지금 뭐 벌써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막 3천씩 뛰고 그러니까 물려달라. 그것 때문에 이제 골머리들 앓으시더라고요.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대책 관련돼서 사실상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뭐 할 얘기 앞으로도 많지 뭐. 그럼요. 계속 뭐 말이 많죠. 완전하지 않았다는 대책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발표가 됐죠. 6.17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뭐 12, 16 대책, 그다음에 5, 6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6.17 대책 발표가 되면서 수요 억제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책이 발표가 됐다. 그 내용도 굉장히 많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일단 크게 4가지 요건으로 추려서 보면 첫 번째가 과열 지역, 개발 호재가 있거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투기 수요 유입을 추가로 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조합원 2년 거주 요건,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관련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자, 세 번째는 매매, 임대, 법인 사업자의 거래, 그 다음에 갭 투자 방지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LTV 축소 관련된 얘기가 이슈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2, 16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긴 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얘기들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과열 지역 관련돼서 예상했던 지역들은 묶였는데요. 예상했던 지역 중에 빠진 지역들이 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정비사업 관련돼서도 조합원 2년 거주에 대한 부분들이 법인은 거주를 할 수가 없다. 네,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또 대경당하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에, 대출에 관련돼서, 3억 이상,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에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무주택자들, 집을 미리 사두는 거 안 되냐. 나 실수요자다. 그런데 웃기지 마라. 네, 지금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뭐 이 관련된 얘기들 방송도 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요번 대책은 충분히 갑작스럽긴 했죠. 근데 뭐 우리 별별수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예상보다 빨리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가 데이터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량 늘어나고 불안한 부분들, 특히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 보고 있을 텐데 현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난 여름 봤는데 초여름에 그냥 바로 칼을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고 계속 이게 뭐 좀 이렇게 묵혔다 고름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골물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써버려. 바로 그냥 얼썩나게. 근데도 사실 이제 그것도 늦었다. 이미 다 오르고 나서 그런 거다. 그런 평가가 없잖아 있기는 하죠. 근데 뭐 어쩔 수는 없잖아요. 뭐 이유도 없이 뭔가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이게 되니까. 사실 뭐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규제 지역이 계속 터물 두고 확대되는 모습들은 당시에 우리 공부 열심히 했잖아. 경험했잖아. 아, 그렇죠. 투기가율 지구 팍팍팍 늘어나고 투기 지역 팍팍팍 늘어나고 지금 이제 그게 투기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란 걸로 대체가 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 팍팍팍 늘어나면서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규제를 팍팍팍 해주고 한편으로는 여기는 좀 더 불안하다 싶으면 투기 지역을 걸면서 이제 이 말 그대로 공법적 규제들을 팍팍팍 보는.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아주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도 수도권 전역에 광역시에다가 팍 걸고 뜬금없이 청주는 괜히 같이 있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청주까지 이렇게 맞았고요. 근데 뭐 이제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되는 거에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경우에 2주택은 10% 세율 추가, 3주택은 20% 세율이 더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 바라보면서 요 경기도권, 수도권 일대 지역에 들어가서 사놓고 가격이 올랐어. 어깨춤을 추는 거지. 역시 내가 잘 들어갔어 하다가 이제 팔려고 생각해보니까 6월 19일부로 투기가율가 딱 묶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호재일까 악재일까? 호재죠. 왜? 어쨌든 올랐으니까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야? 아니 세금을 더 내니까 이제 매수자들은 상대적으로 진입이 덜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내 손에 쥐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결국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이제 봐야죠. 저는 좀 갈릴 거라고 봐요. 이게 풍선 효과가 과거에도 보면 이게 풍선 효과가 우선으로 가는 게 있고 끝나고 나면 나중에 쫓아서 가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의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거거든요. 야 쟤는 저렇게 비싼데 얘는 근처에 있는데 너무 싸네. 야 이게 싸다. 이거 들어가자 이런 건데 비싼 애는 비싼 애가 이유가 있다니까. 강남은 강남에 비싼 이유가 있는 거고 마포가 강남보다 싼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고 마포보다 은평이 싼 건 이유가 있는 거고 움직일 때도 뒤늦게 쫓아가고 다시 시장이 잠기면 그래도 대가리들은 거래가 되는데 물 안 들어간 애들은 야 무슨 일 있었냐? 뭐 이제 이런 게 수도권에서도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부분들도 아무튼 좀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됐지만 그래도 그 해당 지역에서 좀 빨아먹어주는 이제 인기 있는 데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허들이 커지니까 더 갖고 싶어지면서 막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요도 안 들어오는.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다른 규제들 대출을 대출을 갖다 쓸 수 있는 돈도 제한되고 실수요가 진입하는데도 허들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투기가지고 수도권을 지정하면서 이제 말 많았던 게 그거죠. 이 조정대상 지역 수도권을 지정해서 말 많았는데 그거죠. 실미도는 지정되는데 왜 김포랑 파주는 빠졌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자극적으로 6.17 대책 발표된 다음 날 뭐 파주는 인천 검단은 인천 검단이 아니네요. 김포는 호가가 얼마가 올랐네. 거래가 몇 개 됐네. 일단 호가를 1억 올렸네.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결국 뭐냐면 요번 규제 지역에서 빠진 지역으로도 이제 풍선 효과가 갈 거다. 매도자들은 콧대가 높아지고 이제 매수세들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실제로 문의도 되게 갑자기 많이 늘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긴 해주고 여긴 안 해줬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하겠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뜨거워지면 바로 지정하겠지. 그렇겠죠. 사유가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 검단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 김골라야 김골라. 그렇게 불러요? 김골라. 김포 메트로자에 김매자, 김골라, 김이 들어가니까 오늘 저녁에 김 먹어야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김포 쪽이나 파주 쪽으로도 이제 파주도 이제 GTX 들어가는 라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 지어지고 있는 단지들 분양권이나 이런 쪽에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 핫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풍선 효과를 해서 들어간 관심이니까 또 계속 보고 있으니 거래량이 늘어나고 호가가 올라가고 풍선 효과가 옮겨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얼른 규제 지역으로 걸겠죠.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엔 대책 발표되면서 지금 빠져있는 지역 중에 수장님 언급하셨던 파주하고 김포 지역, 이게 일단 가장 뜨겁게 달아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천안. 지금 보니까 지방분들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밥을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데 또 약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막 사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막 세력들이 가서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적으로 하는 매수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불법적이라는 게 뭐냐면 명의신탁. 자기 명의로 다주택하기엔 되게 부담스러운 시절이잖아요. 비규제 지역이니까 짧게 먹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정대상 지역 추가로 지정돼 버리면 양도세 중과되니까 세금 10% 세율 더 내도 어차피 내가 양도세를 예를 들어 50%를 내도 50%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지역에 막 여러 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투자 패턴들을 보면 법인이 주도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 이제 규제에서 뭘 했냐면 법인을 한편으로 또 조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권에서 비교제 지역 또는 이 경남권 이런 지역에 이슈가 있는 지역들의 유입세도 법인으로 들어가는 건 일단 주춤할 테니까 한풀 꺾일 거고 개인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이제 좀 그럴 텐데 자금 출처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이제 앞으로 보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이렇게 투기 세력 저는 사실 투기 세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는 데에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다. 하겠죠. 한번 잡을 테면 잡아봐라.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털리고 사례들이 나오면 사실 좀 털어줬으면 좋겠기도 하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법인 관련돼서 대출을 막는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법인이 사업하라고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만들어준 부동산 매매 사업도 있어요. 물론 부동산으로 사고 팔고 매매를 해서 그렇죠. 엄연하게 사업에 있는 그거야. 부동산 매매업 있잖아.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뭐 상가를 살 수도 있고, 뭐 개인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개인 이름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법인 이름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 이름으로도 다주택자, 즉 집을 많이 사면 범법자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법인으로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거. 한편으로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이런 대출 규제 이런 거 안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역차별이 있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라. 응용하지 마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동산 관련 규제는 이 방향성이 이렇게 고무줄 같다 그래야 되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임대사업 제발 좀 해서 제발 좀 해주세요. 민간 네. 전월세 좀 공급해 주세요 했다가 그냥 개인들이 살 집도 부족한 상황이 되면 개새끼야 집 사지 마. 이렇게 법이 또 반대로 갔다가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심해. 이게 방향성이 이렇게 너무 왔다.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갔다 갔다 하고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제 스스로가 부동산 투자자 베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해주세요? 죽을래? 해주세요? 죽을래?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돼? 잘 파도를 타야지. 해주세요 하면 네 갔다가 죽을래로 갈 것 같으면 샥 빠졌다가 다시 이걸 잘 타면 모두가 그냥 욕할 때 욕 좀 덜 먹고 그 다음에 사달라고 할 때 대접받고 뭐 이제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일단 자, 두 번째 여기가 뭐였냐면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규제예요. 근데 앞에 거 해야 돼. 얘기 다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조정대상 지역 하나 얘기했는데. 아 그러셨어? 알았어요. 투기거래지고 토지거래가지고 우리 근데 토지거래가 따로 있구나. 그럼 토지거래는 뒤에 얘기하고. 오케이. 토지거래지구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 첫날 이제 막 글 썼더니 질문 댓글 달리고 막 이거저거 말 나와서 처음에 몇 개 답변해주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했거든요. 나도 머리 아파. 그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기니까 안 했는데 블로그예요. 자, 이 투기과열지구는 직접적 공법적 규제가 들어가요. 지정되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그죠? 특히 이제 요번부터는 걸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재개발 구역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됩니다. 이게 되나요? 예, 이게 이제 파리 대책 나오고 2018년 19년에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었는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그때 이게 걸리는 게 뭐냐면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하는 곳 새 재개발 구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지 양도가 딱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지. 왜냐하면 2018년 1월 24일이 후에 도래하는 거였고 그때 사업시행 인가 접수한 애들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안 간 곳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요번에 성남의 수정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 산성구역이라고 관리처분인가 총회하고 인가 지금 기다리고 있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했어요. 그럼 여기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관처 떨어지면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수도권 재개발 구역이 많아요. 예, 많이 있어서 사실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걸릴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를 요번에 수도권에 많이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래서 지금 지정된 곳들이 보면 요번에 지정된 데가 수도권에?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네, 밑에. 예. 성남 수정, 그다음에 수원. 그러니까 수원도 다 걸려요. 수원도 재개발 많잖아. 그렇죠. 안양 재개발도 걸리고 안산 단원, 예,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2. 뭐 동탄2 이런 데들은 없다고 치더라도 뭐 수지, 기흥 이런 쪽도 별로 없다고 치더라도 의왕이나 군포나 구리나 이런 데도 재개발 구역들, 재건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인천도 많아요. 인천, 연수, 남동, 서구. 그다음에 대전도 4개의 구가 걸렸어요. 예,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러니까 여기에 재개발 구역들도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최초 사업 시에 인가를 접수한 곳이라고 하면 조합원지 양도가 딱 막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사고 팔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단타 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 꼼짝없이 묶여서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지금 예외 규정 있잖아요. 근데. 예외 규정이 되게 재개발은 빡빡해요. 재건축은 이게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부터 계속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되거든요. 너무 기니까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외가 여러 가지는 뭐냐면 뭐 직장 이런 해외를 가야 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해주는 게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3년 이상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못해. 야,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3년 이상 소유한 사람 건 해주고 착공을 했는데 3년 이상 준공이 안 났어. 아, 되게 오래 걸리네. 오래 기다렸지. 3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건 해줄게. 뭐 이런 어떤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사업 그렇죠. 지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리 대책 나올 때, 야,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못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기회는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10년 넘게 갖고 있었어. 그래? 10년 넘게 갖고 있었고 5년 이상 거주했으면 너는 한번 팔게 해줄게. 근데도 2주택이면 안 돼. 1주택 요것만 있을 경우에 한번 해줄게. 되게 얄밉다. 이렇게 그거 정도의 이제 예외 규정으로 팔 수 있는 게 재건축은 있어요. 네. 이유는 뭐다? 사업이 굉장히 초기인 조합 설립부터 계속 거니까. 근데 재개발은 분양권처럼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2017년 파리 대책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되게 끝부분에 가서 가는 거예요. 3년 이상 뭐 유예 이런 게 없어. 지연될 게 없어. 왜냐하면 다 끝나는 단계에서 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권만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한데 그 1주택자의 경우에만 라고 하면 가능한데 이 단타 들어간 놈이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안 했을 거 아니야. 원주민 중에 찐 원주민만 이게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막힌다. 재개발을 조합원 입주권은 그런 제한적인 물건만 살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사고 싶어도 못 사. 조합원 입주권도. 그러니까 사고 싶은 물건이 딱 차단되는 효과가 생기고 반대로 엑시트도 안 돼. 이 사람들도 물려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지구 지정도 됐으니까 대출 규정 이런 것도 빡세게 들어가서 이제 돈 문제 생기면서 머리 아픈 조합원들도 나올 거고 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까지의 우리 공법 규제가 이 부동산 규제 지역들이 보통 보면 이제 제일 밑단에서 조정대상 지역. 사실 조정대상 지역 전에도 뭐 다른 거 규제하고 이런 거 있지만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갖췄다 였는데 이제 이번에 하나 더 나왔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맞다. 그래서 요거를 4개의 왕관을 다 갖고 있어야 돼.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4개를 다 들고 있는 4개의 왕관을 다 들고 있는 여기가 뭐다? 진짜 왕이다. 정부가 공인하는 최고 사람들이 희망하는 요지의 땅일 것이다. 지금 여기에 요번에 4개 동이 생겼죠. 왕관이다. 왕관이지. 4개의 크라운이에요. 트리플 크라운이 아니라 포스트 크라운이야? 뭐야? 더블, 트리플, 포스트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면 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재건축 조합원 관련돼서 분양 신청을 하려면 이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재개발로 사람들의 관심이 전환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요? 아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거래할 수 있는 게. 이건 이제 재개발도 그렇죠. 근데 재개발 이제 뒷단에서 거의 가서 그런 거니까 그 전에는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요야. 그리고 여기 재개발로 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거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 살려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몇 개 때문에 조정은 되게 넓게 됐는데 투기과열지구는
뭐 그것도 투기가 가지고 또 넓게 되긴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랑 두 개 별개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규제를 위한 이제 이게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난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보다가 왜냐하면 이 규제 지역 확대는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풍선 효과 맨날 언론에서 풍선 효과가 막 여기저기 나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거 지금 제발 좀 때려주세요. 조져주세요. 누가 그런 표현하대? 조진 대상구요. 조정 대상이 왜 그래? 아니 그런 느낌으로 언론에서 계속 조져주세요. 뭐 그런 느낌으로 계속 나오잖아. 여기가 지금 불이 났고 뭐 사람들이 어쩌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딱 깔 거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와 이거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내용을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사실 싶었고 지금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한 뭐 합쳐서 거주한 사람만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엄청나게 예외 규정을 많이 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법인인데 어떻게 해요? 법인은 거주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옥으로 직원들 사옥으로 쓰려고 법인 해놓은 건데 이거 분양 자격 도요 안 돼요. 뭐 그런 거에서부터 뭐 이제 지금 바로 이제 보도 설명 자료 나왔던. 임대사업자 걸어놓고 8년 중공 임대라 못 빼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제 만약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면 요번에 지금 21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하겠다는 게 그거잖아.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임대차 거래 실명 신고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인데 계약갱신 청구 중에 상한제인데 4년 임대인데 세입자 늘어있는데 우리 4년 살 건데요. 그러면 주인은 못 들어가고 4년 지나면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못 채우면 그냥 청산이잖아. 청산 받아야지. 이런 개뻑다고 같은 게 어딨어. 이것만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당장 봐봐요. 지금 인천 이런 데들 안산 단원 이런 데 요번에 투기가율지구 지정됐잖아요. 네.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나중 미래 얘기예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데부터 적용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의 재건축들이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투기가율지구도 아니야. 그래서 들어가서 조정 대상 지역, 아무 비규제 지역 재건축이라고 샀는데 조합 설립을 받고,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조합 설립을 받고 사업이 가다가. 갑자기 그 동네가 막 뜨거운 거야. 근데 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니까 거주 안 했어. 근데 갑자기 내일 투기가율지구 지정을 해. 그럼 나는 지금부터 들어가 살아도 2년을 못 채우는데 그럼 청산이야? 청산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게 그럼 2년 전 적어도 4년 전 뭐 8년 전에는 알려줘야지. 8년 뒤에 투기가율지구 지정할 겁니다. 적어도 2년 저 2년 뒤에는 투기가율지구 지정할 거니까 지금부터 들어가 사세요. 세입자를 못 대보내잖아. 4년 전에는 알려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야 방구야.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너무 많이 넣어가면서 누더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법률이야.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이게 재건축 사업은 민간 사업이잖아요. 재개발하고도 또 달라요. 그거 다르죠. 내 땅에다가 건물 부수고 내가 새로 짓기 위해, 집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짓는 사업인데, 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 너 거기 안 살았어? 그럼 지금 네 땅 내놔. 내놔 이거 아니야. 내가 세입자들 임대 놓으려고 다중주택을 지었어. 애초에 들어갈 생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은 애초에 내가 들어가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통 그렇죠. 새 놓는 목적이잖아요. 했는데 집이 낡아가지고 세입자들이 잘 안 들어. 공실이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이거 헐고 새로 짓자. 부쉈어. 새로 막 짓고 있는데 임대인 양반 이거 안 들어가 사셨네? 땅 뺏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그런 거 뺏지는 않겠지만 재건축에서 이렇게 민간 사업에서 뺏어가는 건 역차별 중에서 역차별이고 다른 짓도 졸라 하잖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뺏어가고 뭣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면서 이것도 안 준다는 건 현저하게 차별이다. 나는. 근데 이제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신 내용 보니까 이게 이제 개정이 되겠지. 의원입법 형태로든 뭐든 해서 되면 이걸 가지고 위헌 소송을 내려고 하더라도 안 된대요. 왜요? 시간이 걸린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서 4, 5년은 걸린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일단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원하는 이 스탠스대로 얘가 갈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 뭐야? 이제 실거주 채울 생각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야. 일단은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야, 이거 위헌 날 거야 100%.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렇죠. 이게 뭐예요? 초기 단계 재건축을 진입하려는 수요층들의 마음을 확 쥐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협박. 목동 사지 말란 얘기야. 이거는 목동 사지 말란 얘기야. 이게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올해 이걸 하고 내년부터 2021년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될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니들 여기 사지 마. 내년 그래. 이후에 될 때들은 사면 2년 거주해. 거주할 생각하고 다 그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수요를 엄청나게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난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싶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반대급부로 재건축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재개발로 좀 오지 않겠냐. 재개발 논았네.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재개발은 안 걸겠어. 내가 볼 때는 재건축도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걸 거는데 지금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전진단 강화도 했어.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안전진단 강화 있었죠. 2차 안전진단 강화, 2차 안전진단 할 때 니들 대충 해봐. 뒤진다. 거의 협박이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네. 이 부분도 하나가 포함됐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안전진단 업체를 구청한테 선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했어.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청장 누구야? 선출직 공무원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재건축 필요한 거 압니다. 꼭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놈들이 안전진단이 막 되게 빡빡하게 하라 그랬는데 막 통과하는 데들이 나오는 거야 요새. 그러니까 이 구청장 이놈 시기들 맡겨놨더니 그것도 목동이잖아. 이게 지금 흐름을 안 쫓아가게 하네. 그래. 라고 하더니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바꾼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박원순 시장님한테 연락.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도 되게 빡빡해질 거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가는 거를 아무튼 또 이제 대못을 가지 못하게끔 닻을 탁 무거운 걸 놔가지고 배가 못 떠나게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정책에 드러난 거죠. 그래. 자,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로 투자의 흐름이 옮겨갈 거냐, 재건축에 대한 이런 규제들이 흘러가게끔 할 거냐, 가겠죠. 근데 재개발은 그러면 가만 냅두느냐. 지금 모르겠어요, 보면. 그 다음 또 재개발이야. 흐름이 가서 기사가 또 이제 언론에 재건축, 초기 단계 재건축 묵혀서 못 가니까, 재개발로 쏠려. 뭐, 이제 기사 쓰겠지. 그럼. 6.17 대책전 프리미엄 7억. 지금 10억에도 매물 없어. 뭐 이런 거 이제 기사 나오면, 그 다음은 재개발 조지는 거야. 이게 그냥 물건 형태나 지역의 위치만 바뀔 뿐이지, 네. 그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온갖 약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네. 그래서 그렇게 갈 거다. 오늘 흥분 많이 했어 지금. 이거 삐삐가 많아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관련된 내용 보면서 이거 딱 타겟이 목동이구나 이거. 안전진단 통과시켜놓고 이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얼거매겠다. 네. 그러니까 말씀 없으신 압구정도 포함이에요. 압구정 포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 재건축들은 다 니들 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거의 그런 느낌이야. 그런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법인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딱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냥 협박용이구나. 그냥 일단 때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바꾸든 뭘 하든 일단은 못 가게 막아야 되겠구나. 이제 법인 관련해서 이 규제 같은 경우는 법인 때리기 되게 많이 있었고 법인 관련된 통계들 계속 언론 보도됐잖아요. 네, 법인이 이만큼 많이 샀다. 법인이 이만큼 많이 늘었다. 그 얘기는 뭐야? 법인 하세요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을까? 여러분도 법인 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법인이 문제다라는 어떤 실제로 그렇게 버스 대절해서 가서 한 사람이 여러 개씩 막 이렇게 죽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였을 거 아니야. 저는 그런 투자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무튼
법인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좀 안 하면서 이렇게 슬슬 남겨놓더니 요번에 토끼몰이 하듯이 다 조졌죠. 그래서 뭐 이제 법인은 아예 그냥 대출도 못 받게끔 다 막고 그러니까 법인이 대출이 많이 열려 있어서 80%씩 해줬대요. 그래서 법인이 그런 대출도 되게 많이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세금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었고 내가 3개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3주택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나 하나 내가 주주 100%인 법인 하나 또 하나의 법인 하나 이런 식으로 가면 3명이 되니까 회피할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법인을 여러 개 든다든가 회피하는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져야겠고 그렇죠. 그다음 세율 팔 때 세금도 좀 저렴하게 내는 것도 혜택 이런 부분도 조져야겠고 이게 일종의 분신술처럼 어떤 투기의 방식으로 주택 시장에 개인에게 주어진 이 규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어떻게 조질까 고민을 하다가 한꺼번에 다 조지는 걸로. 그래서 대출자 앞으로 안 해줘. 네. 니들 갖고 있어? 내년부터는 양도세 세율 2주택부터 단일 세율 3%, 3주택부터 단일 세율 4%야. 세율, 종부세 세율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누진 공제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부세 공제에 있었던 거, 6억에 대해서 공제에 있었던 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다 두들겨 맞고 뒤질 생각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넣은 거죠. 그리고 내년에 또 바꾸겠다는 게,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법인은 완전 아작에 나겠구나.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또 이게 사례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보도자료에 보면. 근데 이제 세금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뭐가 있냐면 올해 100만 원 냈으면 내년엔 150만 원이야. 최대.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근데 내년에 150 내면 그 이듬해에는 150 곱하기 150 하면 225인가? 아마 대충 그 정도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 1.5배. 왜냐하면 급격하게 늘어나면 세금 못 내고 망하니까. 그런 상한 제한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종부세법 원래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다가 안 했던 12, 16 대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 200%인 걸 뭐 2주택자, 3주택자에서 전년도에 3배. 뭐 이렇게 늘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올해 100만 원, 내년 300만 원, 내후년 900만 원, 다음에 2,700만 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 세부담 상한 부분이 이제 요것도 이제 바꿔가지고 적용되게끔 하겠다고 했거든요. 3배? 아마 300%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법인들도 올해 법인들이 세금 많이 안 냈으면 내년에는 뭐 예를 들어 2배, 3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내겠지. 그러니까 이 법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에 종부세가 너무 무서워서 엄청나게 막 더 낸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한 2, 3년은 도망칠 여유가 있긴 있는 거예요. 야, 종부세 말고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 그러니까 양도세가 아니라 이제 법인세가 기존의 10% 세율 추가가 아니라 20% 세율 추가되는 게 있지 않냐. 법인들이 이렇게 비규제 지역, 현재까지 비규제 지역이 있는데 가서 이미 매수해 놓은 거라고 하면 그 지역이 만약에 풍선 효과든 뭐든 효과 예식값이 더 오른다고 하면 세율 10% 올라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덜 올랐다고 판단되면. 나 아직 먹은 게 없는데 조금 매도 타임을 늦출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법인들이 들고 있는 매물이 뭐 10만 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어디서 이제 읽었는데 법인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매물들이 뭐 올해 안에 혜택들이 종료되기 전인 올해 안에 갑자기 그 해당 지역에 출하되기 시작하면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이게 10% 세율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종부세를 급격하게 올린다라고 하지만 전년도 대비 올라가는 상한 제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법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의 시기를 두고 매도 타이밍을 보시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급격하게 물건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분들도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제가 이제 타이밍을 보겠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개인이든 법인이든 강남에 하나, 마포에 하나, 뭐 서대문에 하나, 저기 고향에 하나, 파주에 하나, 뭐 의정부에 하나 막 이렇게 있다고 여러 개 있다고 쳐봐. 강남 거 팔겠어?
이거 순서대로 고를 거 아니야. 이 정부는 많이 덜 먹어도 덜 가져갈 거.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뭐가 생겨요. 졸라 물건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생기고 역시 안 나오는 동네. 이 안에서도 이제 옥석이 가려지거든요. 법인 물건들 던지는 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도 물량이 출하되는 지역들은 차별화되면서 나타날 거고 물건이 늘어나고 별로 안 늘어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져. 뭐 한편으로 그래도 법인 관련돼서는 개인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어쨌든 2주택이지만 그건 중과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법인은 또 그냥 굳이 그렇게 막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 사는 거는 이제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들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들 세무사들 지금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지금 플랜들 다 짜고 준비들 이제 얼추 마무리했을 것 같아. 자, 또 한편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하는 입장이라 약간 뭐 엊그저께도 아는 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수익성만 보장이 된다면 옛날처럼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물류 사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을 하다가 뭐 그런 호재들이 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면 사업 규모도 확장하고 뭐 직원도 더 늘리고 이런 형태로 많이들 사업들 키워 오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양도세 인상하고 뭐 공제에 대한 부담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힘 빠진 얘기가. 근데 이게 주택이잖아. 이게 이 종부세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주택에 대한 종부세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택 갖고 이런 거 안 한 분들은 별로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매매법인, 임대법인 뭐 이런 얘기 쭉 해왔고 갭 투자 방지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돈을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계속 잠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옛날에는 대출을 막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금융권의 파이프, 물 파이프가 이렇게 있었어. 이걸 갖다가 파리 대책 그 전부터 잠그기 시작했잖아요. 제일 큰 물 잠갔더니 저기서 물이가 또 잠그고 저기서 물이가 또 잠그고 가다가 이제 보니까 이놈 새끼들이 전세자금 대출 갖고 하네. 그래서 이제 9억 초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전세자금 대출을 잠그고 요번에 이제 3억 초과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잠그고 있는 거잖아요. 잠궈서 어디까지 잠글지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잠그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막 갈아타기 수요, 무주택자들이 가는 수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도 꼼꼼하게 쓰고 뭐 내용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아예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 먼저 내세요. 이것까지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는 금융들을 계속 꼼꼼하게 틀어막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돈이 틀어막히고 그러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니들이야 사겠지만 나는 아예 그냥 그 대출이 안 나오니까 금융이 안 나오니까 올라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 어떻게든 요번에는 그냥 나도 적당히 사보려고 그랬는데 돈이 더 잠겨서 나는 못 가겠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조금 나와요. 이거 되게 평가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다리 걷어차기.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이번에 확 확대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시장에 되게 인기 있잖아. 그렇죠. 비규제 지역일 땐 대출이 더 나왔잖아. 근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묶이니까 대출이 묶였잖아요. 제한됐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허들이 높아지면서 규제 지역이 되면서 가니까 이제 나는 못 가게 되는. 실수요 아니면 또 주택을 못 사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실수요 아니면 주택을 못 사면 결국 사람들이 전세 끼어있던 집을 내가 매수하면서 진입해서 들어가잖아. 그럼 전세 물건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 자가점유율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규제가 그렇잖아. 다 모든 대책이 실수요밖에 모르는 정부 짱 아니야. 실수요 아니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도 못 받고, 실수요 아니면 소지거래 허가도 안 되고, 실수요 아니면 주택 대출 주담대도 아예 못 받고 6개월 안에 거주하고 기존 주택 매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실수야. 그러면 이거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자가점유율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 뭐야? 임대 목적의 주택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줄어들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지. 자가점유율을 높여준 반대로. 그럼 전세 가격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낀 사람들이 완전 좆된 거지. 되게 머리 아픈 거지. 왜? 대출이 안 나와서 내 집은 갈 수 없.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점프를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에 그냥 머물고 있자고 하니 전세 물건이 줄면서 전세 호가는 사람들이 높여 임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쪼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 좋게 됐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에 따라서 위험한 사각에 놓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대의 피해자가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 근데 뭐 최대의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지금 꺾여서 계속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그때 그 상투를 안 잡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무주택자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죠. 가능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그런 니즈가 꺾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측면에서는 최대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번에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사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이쿠 그때 돈이 대출이 안 나서 집을 안 산 게 이렇게 잘한 일이네.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다. 또 뭐 실입주 해야 되니까 뭐 실입주를,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뭐 반드시 6개월 내에 실입주가 아니라 즉시 실입주해야 되는 지역이 또 따로 지정됐잖아요, 이번에. 지역별로 상대적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쇼크네요. 사다리 걷어차기. 그러니까 그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이제 저는 이게 정책 의도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일부러 만들려고 정책을 내는 게 어디 있겠어. 그냥 그렇죠. 정책의 부작용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비꼬기 위해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는 유동성 자금이 지금 계속 풀려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를 계속 매수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한다고 이게 계속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또 따로 얘기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번에도 무슨 뭐 34조가 풀렸네, 무슨 토지보장금이 뭐 몇십 조가 또 풀리네, 뭐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21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얘기 좀 다 하셨습니까, 선생님? 네, 뭐 12, 16 대책 후속 조치는 네. 별로 이제 임팩트가 없어. 사실 뭐 공급 얘기 뭐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떡밥이 쉬었어.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저게 있구나. 제초안 얘기가 빠졌네. 뭐 제초안 아무튼 아까 재건축 부담금 철저하게 징수하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온 복병입니다.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분담금들 이제 통보해서 실제 징수하는 사례들 나오면 이게 또 이제 재건축에도 큰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쇼크죠, 쇼크. 네. 자,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확실히 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접하시다 보니까 네, 감정적으로 많이 동화가 돼 있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자, 617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연일 이슈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뭐 법이 완전하지 않았다, 뭐 계속 땜빵을 해야 된다,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효과 점점 짧아지고 있다. 내성이 점점 커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9.13 대책 후 하락세는 32주가 지속됐고요. 12, 16 대책 후에는 9주간의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자, 이번 6일치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하락세가 과연 얼마나 진행되겠냐, 정말 하락세가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자, 빨라진 풍선 효과, 밤 10시까지 불 켜진 김포, 네, 그리고 규제 다음날 열채까지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 지역 비껴가자 전국 투자자들이 몰려서 갭투자 매물이 싹쓸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에서도 규제 덜한 재개발 가격이 오르고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 규제할 때 집값 오른다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져 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온 곳이 김포하고 파주 일대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새낀 갭투자 매물을 싹 걷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바쁘게 거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정부가 대놓고 파주와 김포 지역에 투자자를 모집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까봐 불안해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면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하락세가 어느 정도 됐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됐고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정리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언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도 할 만하겠어요, 진짜. 이게 뭐 어쨌든 규제가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올라가고, 규제가 발표가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라는 21번째 대책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책이 발표가 되면 대책 발표되고 나면 가격이 오르더라 라는 학습 효과,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방도 다 때려 막으면 다시 서울로 상경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풍선 효과는 가장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거. 네, 돈이 굉장히 잘 빈틈들을 찾아서 찾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 이번 효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래 안 갈 것 같은, 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파주하고 김포 다시 묶는다고 하지만 계속 관심 가지지 않으실까요? 여기도 또 단위 굉장히 크잖아요. 사고 싶어? 아는 분이 사실은 얘기하더라고. 조금 있는데 여기 가고 싶은데 발표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서 가야지. 규제 지역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아니, 파주랑 김포에 규제에서 풀렸으니까 지금 여긴 가야 돼. 묶인다니까. 그래. 네, 그럼 똑같이 지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보면 파주나 김포나 인천이나 검단이나 뭐 다 그놈이지. 다 똑같은 규제 지역에 새로 신규 진입할 유인은 별로 없어지니까. 결국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 물건을 얼마나 비싸게 가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 뒤에 1년 뒤엔 똑같아진다니까. 똑같이 규제 지역으로 가고 호가만 이렇게 올라갔다 출렁임이 조금 그 그래프가 시점이 다를 뿐이지 결국 달라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안 묶였으니까. 그러니까 진입할 수도 있다. 진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분간 묶일 때까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질을 보고 가야지. 이런 얘기들 내가 여기에 수요를 갈 수 있겠다. 여기가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 가는 게 맞는 거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짤짤이 하는 거. 짤짤이 표현 좀 그렇지만 네. 저의 관심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싶은 거지. 근데 이제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까지 안 가고 뭐 했어요? 관심 있었으면 이제 땅이 팔렸대. 이제 땅이 팔리셨대. 20년 갖고 있던 땅이 이제 팔려고. 그것도 부천 쪽에 갖고 있던. 부천 안 올랐잖아요, 계속. 그다음 최근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올라가면서 이제 겨우 20년에 만에 땅이 팔렸답니다. 그래서 땅 팔린 자금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대답은 뭐였냐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돈 꽉 들고 있어라. 그게 제 대답이었어,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번 대책 결국 뭐 좀 말씀하신 내용이 내성 뭐 이제 얼마나 이 대책이 효과가 길게 가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약간 질문이 잘못됐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보면 약을 지금 몸이
온몸이 아파.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다 아파. 지금 이 약이 무슨 어디 아픈데 쓴 약이야. 팔이 아픈데 쓴 약이잖아. 그렇죠. 법인이 갖고 가서 동네 물건 쓸어 담고 이런 거 하는데 니도 법인 안 돼. 팔 고치려고 하나 쓴 거잖아, 야. 그리고 수도권 풍선약과 자꾸다. 무좀 고치려고 치료한 거잖아. 무좀약 쓴 거. 그 2개 쓴 거야. 지금 머리는 두통은 또 한쪽에 두통 아픈 이유는 있는 거야. 네. 그거는 12, 16 대책으로 일단 땜빵을 해놔서 근데 아직 불안하긴 해.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대책도 계속 불안하면 요건 나올 거고 가슴이 아파. 가슴약도 나올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부분 땜빵 대책들이 나온 거지 전체 큰 그림의 대책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후속 대책도 준비하고 있을 거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와 맞춤형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진짜 아까 크라운 3개가 아니라 왕관 4개라 그랬잖아요. 이제 최고의 왕관 등장했잖아요. 규제의 끝판왕.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것도 또 이제 상상해서 만들어내겠지. 규제의 끝판왕. 토지거래 허가. 이제 요게 지금 요번에 4개 동만 지정됐지만. 그렇죠. 4개 동만 지정하라는 법이 어딨어. 일단 애초에, 그 토지거래 허가를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팔고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구청장 허가 갖고 와서 해라. 구청장이 허가 막혀주면, 나중에 이제 그것도 서울시장이 하려나? 이제 아무튼 이게 지금은 요만큼만 지정됐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본다고 보면 이제 직접적인 규제의 시제로 왔다. 이제까지는 돈줄을 막아. 네 돈 갖고 사 대출 안 해줄 거야. 은행은 조질 수 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살 거면 허락 받고 사. 이제 이런 시대로 간 거죠. 규제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등장했어. 끝판왕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신문에 관련돼서 얘기들을 쭉 보면 이번 대책 얼마나 가겠느냐를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뒤에서는 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기래요?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정부는 빠른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규제의 부작용이 다른 영향을 가져올 거고 그 영향이 만드는 이제 시장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 이제 추가 또 다른 약을 써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게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일 불안한 지금 약간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계층이 무주택자 계층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지역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규제 지역 때문에 대출 제한 등등이 생기고 이제 물건들이 임대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되게 애매하게 끼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전월세 가격이 불안할 가능성을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을 이런 지금 요번 규제책 때문에 전세 임대로 가능한 물량들이 더 줄어들게 되면 임대 가격이 더 불안해서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심경원 교수님도 이번에 인터뷰에 그런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임대 가격 불안한 거에 대한 또 추가 대책. 밀어 올려 실제 매매가까지 밀어 올리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매매가 그걸 딛고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은행 돈 빌려서 샀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임차인 세입자들 돈 빌려서 사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지만 보유세 강화의 후폭풍은 월세 반전세로의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달 내야 되는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맞물려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과연 효과들이 얼마나 갈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가장 핫 이슈라고 할까요? 네.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 마이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을 지정하겠다 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얘기인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실거주는 좀 다른 게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한다라는 차이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 이상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계약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다가 계약은 무효가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참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돈이 몰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발표인데요. 지금은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4개 지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빨간색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법정동 기준이냐 행정동 기준이냐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실 4동의 파크리오와 잠실 6동의 장미 아파트는 행정동으로는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신천동이라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른데 거기는 안 해도 되고 여기는 해도 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지역들을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과연 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이 지역이 좋다라는 지정을 해준 거니까, 선제적으로 해준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서울의 풍선 효과, 즉 이 주변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뜨겁게 이슈를 달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작은 파크리오나 장미 아파트 중심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알고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법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과거의 내용하고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계약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은 무효, 즉 이거를 판례에서 정하는 유동적 무효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실거래가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허가를 받고 계약하지 않으면 무조건 징역 살아야 되고 벌금 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이건 장난 아니죠.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아봤어 벌써 강남구청 통해서. 네, 어저께 강남 지역에 가장 핫 이슈가 된 내용이 이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 그러냐면 허가를 받고 그리고 계약서를 써야 된대요.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계약서를 먼저 쓰고 허가를 받으면 요 징역하고 벌금이 해당된다 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중계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실 어제 뜨겁게 얘기를 달궜던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지고 1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되어 왔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침은 명확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 아직 실행은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지침이 내려와 있는 23일부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침은 확실하게 정리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도 나중에 입주를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도 안 된다라고 허가 안 해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임대 껴있으니까 임대차 끝나면 그때 들어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내줬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전세 낀 집은 거래도 안 돼. 전세 만료되는 시점에 되는 거고 실제 실입주 해야 허가 나는 거고. 근데 좀 난 솔직히 이게 되게 얄팍한 것 같아요. 야, GBC 마이스 때문에 동네 집값 올라간다고 그 집값
그 집 사고 팔 때는 실수요자 그거 들어가 거주할 사람만 사고 새끼고는 사지 마. 말 그대로 이건 진짜 엄청난 직접적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도 청담동은 왜 개포동은 빠졌어 그렇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밑에는 되고 위에는 더 영향권에 왜 있다고 본 거야. 개포는 대치 밑에는 영향권에 없고 삼성 위에 청담 영향권에 있다고 본 거야. 그럼 역삼은 한쪽으로 옆으로 서쪽으로 테헤란으로 옆으로 역삼은 왜 빼준 거야? 이게 이제 그런 야 우린 다행이다. 근데 앞으로 그쪽으로 GBC가 개발되는 거에 대한 호재를 역삼도 볼 수 있고 개포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지역을 지금 사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보여. 여기 토지거래가 묶이니까 거래량이 이제 없을 거 아니야. 되게 미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여기도 묶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묶기 시작하면 서울에 안 묶을 수 있는 데가 다 묶을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의도 통합개발, 여의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 마포 일대를 토지거래 동작구, 흑석까지. 왜냐하면 실제로 여의도 통합개발 얘기 나올 때 흑석도 오르고 신길 뉴타운도 오르고 마포 강 건너에 있는 마포역 주변 심지어는 마레프까지도 반응이 있는데 다 묶어버리면 되지. 영향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향받는 데 계속 확대될 거니까. 청량리 개발, 청량리 재정비 촉진 사업에 따라서 북부이 불안하다. 창동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불안하고 주박 다 그런 식으로 묶으면 용산 불안하다. 용산 아파트 다 묶고 묶었잖아요 지금 용산. 용산은 지금 네. 아파트는 안 묶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묶고 확대하고 하면 서울의 주요 강남권역이나 아니면 강북의 주요 핵심 지역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거래까지도 다 묶을 수 있는 건데 이 토지 거래 허가 조건이 되게 골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래는 급감하니까 취득세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야.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는 이제 막 가는 거지. 거래 취득세 보유세는 있으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네. 이제 급감하는 거지. 네. 개발 사업도 되게 애매해져.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봐요. 그 땅 사서 건물 지으려고 한다. 건물 지어서 뭐 할 건데? 해놓을 건데요? 안 돼. 건물도 임대 목적으로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못 사죠.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하는 사람, 이런 어떤 조건 하에서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 사업을 부정하는 거지. 임대라고 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거. 어떻게 보면 소유와 사용 가치. 사용 가치 중에 일부는 이제 사용 가치를 대여하면서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를 사업도 있잖아. 임대 사업자. 근데 그걸 지금 법률이 부정하고 있는 규제가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주택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상업용 건물들에 포함해서 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 전문가 분들께서 해주신 인터뷰들을 보니까 원래 대단위 개발지 토지거래가 제도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신도시 짓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래 빈 땅이야. 근데 이게 도시로 바뀌면 어마어마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들 이런 데들을 사고 왜냐하면 그거 만들어지는 거 옆에다 개발 사업하면 큰 어떤 집가 상승을 포함한 이걸 누릴 수 있으니까 범위를 걸어서 거는 게 토지 거래 허가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 규제를 갖다가 집 거래, 주택 거래 이런 사용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제한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굉장하게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들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정부의 다급함은 이해가 가나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됐다. 좋은 나라야. 네. 자,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에 묶였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아직 시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씀드렸던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쪽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문의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네.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뭐 어떤 언론이랑 카페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면 이거 나오기 전에 무슨 잠실에 무슨 아파트가 20건이 거래가 됐네. 그러니까 네. 거래가 됐다 말이니까 그러면서 막 동호수까지 막 몇 호 거래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이제 확인된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맞다고 하면 허가 받기 전에 이미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찍은 거지.
일단 왜냐하면 허가 받고 거래는 안 되니까 지금 그냥 들어가서 살 거면 아예 그냥 요번에 막차다 생각하고 가자는 사람이 간 거지. 왜? 왕관 4개짜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진입할 거면 그냥 요점에 가서 정보공인 왕관 4개니까 가자는 사람들이 일부 갔다. 앞으로는 이제 못 진입하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오늘 왕관 되게 많이 나오네. 자,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먹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용산에서 이미 뭐 전기창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을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었잖아요. 먼저 선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동대로 개발, 그다음에 잠실 개발 관련해서 또 묶겠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지도 표시해 보시면 그 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동들을 다 지정해 놨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미리미리 좀 잘 알려줘야지, 잘못하면 이거 전국민 범법자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시행할 거라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궤도를 좀 미리 궤도를 미리 좀 안내해 주셔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도 관련해서 거래 어떤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진짜 사고 많이 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저는 뭐라 그랬냐면, 얘기하셨던 분들한테 딴 데다 소문 내지 말라 그랬거든. 네. 사건 사고 좀 나라고? 네. 못했어. 네. 그래서 가만 계셔라. 일단 지켜 좀 보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으나 이게 바뀌었어요. 진짜 어저께 그 법제처 들어서 확인해봤거든요. 바뀌었더라고. 저는 그렇게 확인했는데 한번 더블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가 막 심해지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예 그냥 지금 이게 막 갭 투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막 해집고 다녔던 분들이 아니라 집값이 올랐는데 나는 그 수혜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분들이 뒤늦게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라고 생각하면서 찌뻑찌뻑 이런 짤짤이들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이번 상승장 초기에 2015년, 14년 이런 데 들어가서 강남에 들어가서 한 방에 10억을 먹었네. 나는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결국 내가 잡은 거는 2, 3억도 안 올랐는데 쟤를 쫓아가려면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규제가 서울은 많으니까 더 못 들어가고 이런 풍선 효과 있는 지역 지방 가서 5천 뛰기, 3천 뛰기라도 해서 부지런히 쫓아가야 쟤와의 간극을 내가 줄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짤짤이들 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죠. 3천, 5천 뛰기는 그거 가니까 10개 해야지 3억이고 10개 해야 5억이고 하니까 막 그렇게 여러 개 하고 하려고 하는 게 결국 거기서 다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거 하지 말라 쪽이에요. 짤짤이 하다 뒤져요, 진짜. 10개 했는데 10개 다 물리면 그냥 자살하는 경우 나와요. 실제로 지난 텀에 그런 식으로 막판에 짤짤이 하다가 제일 끝단에 물려가지고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금 흐름이 좋은 사람은 버티지만 직장인들 특히 월급 빤한데 새는 앞으로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 이거 결국은 이런 직장인 이런 사람 투자자들은 그 보유세나 이런 비용들을 대기 위해서 물건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팔아서 유지비를 충당해가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인데 하나라도 상승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팔아서 수익이 안 내거나 팔리는 게 막히면 그 다음부터 골로 가는 거거든. 올해까지는 현금흐름이 좋은데 내년부터는 계속 5년 6년이 다 마탱이 갈 그러다 죽는 거야. 난 진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2014년인가 15년에 인천에 별별수다에서도 얘기했어. 중학생 아이를 둔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뭐 구제를 이런 거 요청하지 않았느냐. 집이 15채였던 사람이야. 인천에서 짤짤이 그런 거 하다가 그거 하다가 시장이 묶이고 나서 이제 현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빚도 못 갚고 막 대출 있는 것들 상관 안 되고 그런 거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이 상황이 왜 왔느냐. 사람들이 지금 서울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서울에서 강남에
어떻게 보면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한 진입이 불가능한 장이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불필요하게 수요가 없는 지역까지도 가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것들을 이것도 풍선 효과에 따라 다 올라가고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수요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간 이 지방 시장이나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이런 사이드 시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인 10개씩 살 수 있는 법인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온 100채잖아. 그 동네 아파트 100채 사라지면 뭔가 있나 우리 동네 좋은 거 있나 싶으면서 가격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니까요. 세력들이 들어가면 지금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시장 무역들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는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진짜 실제 움직임인지 알고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 막 가는 피해자들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짤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규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규제가 낳은 어떤 그런 정국일 수 있어요. 지금 특히.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지금 앞으로 풍선 효과가 저는 당분간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랑 살아남을 수 없는 지역이랑 차별화됩니다. 이게 이제 이 바람, 결국 이 상승의 바람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물 빠진 동네, 구조대 안 오는 동네들 나오거든요. 그거를 볼 때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같이 살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사신 분 중에 그거 물리면 그거 물리면 그 집에 들어가 실거주할 사람 몇 명 있냐고. 당신이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냐고. 한 명도 없어. 그냥 안 되면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려고.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가서 다 전세 끼고 찍는 거잖아. 그거는 다 가수요지. 뒤에 와서 받쳐주는 매수자 없어. 서울은 있다니까. 내가 목동에 가서 그런 식으로, 목동에 가서 집을 사. 강남에 가서 집을 사. 내가 마포에 가서 내가 은평에 가서 집을 사. 아니, 물리면 살아야지. 산다니까. 살면 되지. 야, 나 이 동네에서는 애 키우고 이런 거 못 살아. 그런 지역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동네 수요들은 이게 상승 이게 있잖아요. 의정부 사람도 위에 동대문 와서 살고 싶고, 부천 사람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렇지. 근데 내가 여력이 생기면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 그 반대는 가짓수가 되게 많다니까. 그래서 그 끝단에서는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결국 이 상승장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내가 진짜 공격적으로 잘 한 것 같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분위기 좋잖아. 그렇죠. 상승장의 시그널이 있잖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짤짤이들을 자제하고 아까 본질, 뭐 파주, 김포 이런 것도 그런 규제가 있다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라니까. 규제는 다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계속 확대될 거예요. 규제가 되면 지금부터 막 규제되는 여긴 진짜 금 싸라니까 정부가 공인해서 규제해줬네. 그거는 지금 왕관 4개 이런 데들, 왕관 3개 이런 데들 얘기고 이제 아닌 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왕관이라고 다 똑같은 왕관이 아니다. 자, 그래서 때려잡자고 6.17 대책 만들어놨는데 수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 같은 이런 공법교 주제가 말이 돼. 야, 이거는 상상도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저의 가치관에 반하기 때문에 불만이란 거고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고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뭐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싫어. 우리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아시는 게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도대체 방사관 가속기가 뭐야? 진짜 나 청주 우선 거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들으면서 대화 자체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얘기 나왔던 건 뭐냐면 지금
이성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 감성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싸서 쟁겨놓는 건 해도 터는 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터는 건 그러고 보니까 다 나라에서 털어줬네, 경매로. 그래서 터는 걸 잘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물리는구나. 아, 물리는 개념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익절을 못해. 경매로 털었다며. 뺏긴 거죠. 이자를 못 내서. 네. 사업하다가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업은 힘들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사실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투자만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뭔가 시장 조사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 관심 대상이 아닌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 내용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는 다음에 어디로 이사를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그리고 진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풍선 효과, 그 인근 지역으로 펼쳐져 가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옆에가 보니까 그래요. 압구정, 논현동, 역삼동, 개포동, 일원동, 뭐 송파동, 뭐 방이동, 신천동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진짜 또 이런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지 뭐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라면 네, 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6.17 대책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 많이 지났나요? 네.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요새 뭐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카페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요새. 조회수 빨기에 좋은 주제잖아. 그러니까 온갖 유튜버들이 다 그래요?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남이 하는 거 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 거만 하고.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너무 벅차. 그렇구나.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뭐요? 이 격투 게임의 성지인 정인오락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노량진에. 저희가 이번에 그래요? 코로나 때 네. 이제 그런 사람들 와야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못 이기고 폐업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 폐업하시면서 이제 갑자기 폐업을 결정하시고 그냥 갑자기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격투 게임을 좋아하는 줍줍하러 갔어요? 사람으로서 네. 그렇죠. 그래서 줍줍은 아니고 그 오락실에서 사용되던 오락기판을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격투 게임 성지에서 굴러가던 그 격투 게임 기판이잖아. 오리지널 기판이잖아. 캐비넷이랑. 그래서 조금 구했어. 아무튼 그거 하느라. 그게 근데 진짜 막 헐값에 부산으로 팔려나가고 제가 근데 아무튼 마지막 날 겨우 하나 구해서. 그분도 참 가슴 아프겠다. 이제 되게 우리나라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인 같은 분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 안 돼서 너무 안타깝긴 하죠. 저 이번에 또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들었어요. 게임방 요새 어떨 것 같아요? 게임방? 네, PC 게임방. PC방? 네. 잘 안 될 것 같은데. 대박이래요. 대박이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완전 특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집합금지 명령 떨어지고 이 난리인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죄다 게임방 직결이래요. 그래가지고 게임방이 때 아닌 특수를 누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편으로는 되게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치.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바이러스 감염되면 딱. 그러니까요. 완전히 환경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보내는 엄마들 되게 용같은. 모르고 가는 거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보냈겠어. 야, 나는 겁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사각지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나 오늘 지금 사실 코로나도 되게 무서운 게 아침에 오는데 네. 이렇게 왔어요. 성동구청 옥수초등학교 등교한 6월 17일 옥수초등학교 등교한 6학년 학생 전원 및 교직원은 6월 20일
옥수 초교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바람. 이거 우리 학교 애들, 우리 애들 학교 이런 것도 오기 시작하면, 이제 헬게이트, 이거 검사해서 뭐 나오고 하면 이제 확 늘어나 그런 거잖아. 내가 보고 섬뜩하더라니까, 이거 딱 아침에 보는데. 근데 이런 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의무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 의무.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앞서니까 약간 무리하게 되는 케이스들 이런 게 더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또 자율로 하면 또 딱 안 갈 거잖아. 근데 문제 있어. 우리 애들도 이거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 들리거든? 네. 이게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인터넷으로 보잖아. 소리가 네. 안 들려. 근데 자기는 들린다면서 보고 앉아있는 거야. 딴짓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이거 이제 뭐 기말고사에 본다는데, 네. 중학생이라, 시험 성적 개판 나올 거야.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럼, 다 개판이니까.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었는지 이제 새삼 깨닫.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다시 요새, 시끄럽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부동산도 또 이렇게 시끄럽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팩트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요새 나누는 인사가 무탈하시라고, 인사 나누는 것처럼 항상 무탈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